네, 안녕하세요. 전자상글의 첫 번째 주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그 주제가 인터넷과 이제 정보화 사회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서 전자상거래라고 하면은 이제 그 인터넷 기반으로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야기해야 될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인터넷과 웹입니다. 웹.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면 뭐 인터넷의 뭐 어떤 그런 히스토리, 역사에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까지 이제 이야기는 못하고 인터넷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인터넷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정보화 사회, 여러분들 그 인터넷 상에서 웹상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은 정보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화 사회에 대한 두 가지 내용에 초점을 두고 이번 강의에 주요 뭐 학습 목차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정보화 사회가 이제 무엇인지, 자, 이런 정보화 사회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형태의 경제를 이제 우리 디지털 경제 하는데,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용어, 이 용어를 좀 더 이제 그 포괄적으로 쓰면 결국 이제 인터넷 아니면 온라인 뭐 이렇게 뭐 병행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제 디지털 신호, 아날로그 신호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컴퓨터가 쓰는 그 신호는 이제 디지털 신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 이제 컴퓨터가 요즘 컴퓨터들 인터넷에 연결이 되지 않은 컴퓨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네트워크에 우리 그 장치가 컴퓨터나 뭐 저기 태블릿이나 뭐 스마트폰이나 소위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아무 재미없는 그냥 단순한 하드웨어 뿐이거든요.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고, 자, 그러한 그 환경이 엄청나게 이제 커졌다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제 디지털 경제라고 이제 이야기를 거기서 이제 전자상거래는 결국 이제 디지털 경제, 사이버 공간상에서 상거래 활동, 그러니까 사고 팔고 수익이 창출되고 비용이 발생하고 하는 그런 경제적인 활동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두 가지 목차에 따라서 이제 오늘 우리가 주로 할 그런 학습 목표는 정보화 사회를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조금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농업혁명이나 산업혁명, 그래서 뭐 산업혁명 영국에서 처음 이제 일어났죠. 1700년도, 1800년도에 이제 나타났었고, 자, 여기에 이어서 이제 정보혁명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약간 좀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인데 재미없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무엇이 틀린가는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패러다임과 이제 디지털 경제의 특징, 이게 이제 아날로그 경제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걸로 마찬가지로 디지털은 이런 인터넷 온라인 환경입니다. 용어가 이제 서로 이제 병행해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먼저 정보화 사회 하면 여러분들 정보화 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그 교재상에서 보면 첫 번째 나오는 이제 그 토의 주제라 해서 이제 스마트 혁명이라고 이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스마트 혁명 하면 뭐 그런 생각을 반드시 하게 되겠죠. 스마트 혁명은 이제 어떤 정보에 대한 접근과 분석을 이제 상당히 쉽게 한다. 스마트 기기를 이제 요즘 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 여러분들 왜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도 스마트폰 쓰고 있습니다. 왜 창 들고, 그 다음에 거의 뭐 가릴 때만 가리고 하는 그렇게 이제 생활하시는 그런 원주민들 있죠. 그분들도 스마트폰 다 씁니다. 다는 아니고 이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그만큼 이제 일반화되었다는 거죠. 스마트 혁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인터넷 정보 혁명에서 좀 더 나아갔죠. 이제 기기들이 이제 스마트화되고 있으니까. 자, 이런 그 도입 사례를 보시면 여러분들 그 교재에 있는 도입 사례를 한번 읽어보시면 스마트 혁명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편해졌는데 동시에 엄청나게 많은 부작용이 생겼죠. 이런 부작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대표적인 부작용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요즘 많이 들린 거 개인정보 누출. 개인정보 누출과 여기에 대한 보호 방식들. 그 다음에 우리 그런 말 하죠. 그 쓰레기 정보. 그러니까 뭐 가짜 뉴스 이런 것들. 불분명한 정보
자, 이런 불분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발생되는 어떤 여론몰이 이런 것들. 이게 다른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이제 뭐 스마트폰 많이 보면 눈도 피곤하고, 그 다음에 목 디스크도 오고, 허리 디스크도 오고, 예. 그냥 거기에서 발생되는 어떤 사회적 비용들 많이 있죠. 예. 저도 뭐 개인적으로 목 디스크가 이제 몇 년 전에 왔는데, 예. 스마트폰 아니고 이제 컴퓨터를 많이 봐서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인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또 의료 비용이 드니까. 예. 자, 이런 인터넷과 정보화 사회에서는 우리가 요즘 이제 컴퓨터 PC라고 하는 개념에서 스마트 기기로 바꿔져 가면서 이런 스마트 혁명을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좋은 점, 나쁜 점들이 있다는 것은 이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보혁명과 정보화 사회에서 우리가 여기 옛날 이야기 엘빈 토플러가 한 말, 뭐 제1의 물결, 제2의 물결 뭐 이렇게 많이 했죠. 엘빈 토플러의 책에서도 제1의 물결은 우리가 이제 농업혁명이라고 하고, 2의 물결은 이제 산업혁명 거쳐서 제3의 물결 이제 정보화 혁명이라 한다. 이 세 가지를 밑에서 이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자, 농경 사회를 이제 농업혁명이라 하는데, 이제 거기서 경제 기반이 되는 걸 이제 토지와 노동, 즉 땅, 농사지을 땅과 일할 사람이 있으면 된다. 그래서 땅이 있고 사람이라고 하는 노동력이 있으면 내가 필요한 도구는 뭐 호미, 낫, 삭, 농경 기구였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열심히 노동력을 넣어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옥수수를 생산하고 뭐 쌀을 생산하고 밀을 생산해가지고 팔면 산업 활동을 이제 경제 활동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죠. 예. 사람이 이제 건장하고 이제 힘 있고, 예. 아프지 않고 기구 있으면 이제 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였다. 자기 땅이 있고. 산업혁명 와서는 노동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자본과 에너지가 필요하다. 예. 일할 사람과 무언가를 만들 수 있을 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 돈, 자본이 필요하더라. 자, 그 다음에 자동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에너지가 필요하더라. 이게 세 개가 이제 경제 기반이 되고, 도구로는 자, 전기 엔진이라는 게 이제 기기들 중에서 전기 엔진과 전기 동력이라는 게 만들어졌죠. 전기 기관차가 이제 개발되면서 소위 말해서 산업 활동이 훨씬 더 수월해졌습니다. 왜? 엄청나게 먼 거리를 이동이 가능하고 원 자재나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운송도 가능해졌고, 도구가 이제 여기서는 농경기구 단순한 거에서 이 기계가 좀 더 자동화되고 이제 고도화되었다는 거죠. 자, 정보 사회에 와서는 이제 경제 기반이 되는 게 정보와 지식이다. 즉 얼마나 이 정보가 이제 늦으면 요즘 뭐 따라가기 힘들다 그런 이야기 하죠. 예? 지식 뭡니까? 정보, 지식 전부 다 요즘은 인터넷 기반으로 이제 찾아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 그래서 그런 말 하죠. 몰라서 못한 건 없고 자기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만 있을 뿐이다고. 왜? 정보 지식이 정보화 사회에서는 활용 가능한 것들이 쉽게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자, 여기서는 이제 컴퓨터 기술, 통신 기술. 컴퓨터는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뭐 일반 PC나 예? 뭐 그런 기기들이고, 통신은 뭡니까? 인터넷입니다. 예. PC 더하기 통신 기술, 이게 만들어진 게 이제 인터넷이거든요. 인터넷은 네트워크, 통신 뭡니까?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이죠. 예. 대신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4차 산업 정보화 사회에서는 주가 되는 게 이런 우리가 지금 다 쓰고 있는 기술들이 주가 된다는 거죠. 정보혁명은 이제 1990년대 이후 이제 컴퓨터,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 기술과 발전과 이제 더불어서 나타났다. 예. 이 모든 것들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이제 다 퍼졌고, 지금 이제 자 보세요. 컴퓨터, 인터넷. 인터넷은 네트워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기술을 쓰지 않는 분야가 어디 있을까? 농사 지을 때 안 쓴다? 요즘 농사도 1차 산업이죠. 예? 1차 산업과 4차 산업이 조합이 되어가지고 요즘 농사 지을 때도 뭐 습도 조절, 온도 조절, 물 주고 하는 것들 센서 기반해가지고 컴퓨터로 스마트폰으로 다 조작하고 합니다. 예? 나머지 여러분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자, 인터넷과 컴퓨터 안 쓰는 건 없는 것. 우리 학교 안에서만 보시더라도 여기저기 다 있습니다. 동네에 있는 카페 가면 컴퓨터, 인터넷, 무선 인터넷 다 되죠. 자,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전통적인 생산 요소나 수단을 이제 좀 많이 바꿀 수 있죠. 우리가 기술이 발달되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자동차가 개발되면서 엄청나게 먼 거리를 빨리 갈 수 있죠. 항공기 개발되면서 전 세계가 일일 생활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항공기 안에 들어가는 다양한 기술들이 있죠. 요즘 자동차도 최첨단이죠. 증강현실도 들어가 있고 요즘 뭐. 예. 자, 이러한 그 정보의 형태가 0과 1로 된 디지털 신호 형태다. 예. 0과 1 디지털 신호입니다. on, off.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된 거. 이게 컴퓨터, 인터넷에서 쓰는 신호라는 거죠. 그래서 정보혁명을 우리가 디지털 혁명이라고도 부르고. 자, 이런 인터넷 엄청나게 파급이 빨리 되다 보니까 정보화되는 속도도 빨리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정보혁명을 디지털 혁명이라고도 하고 디지털 혁명을 인터넷 혁명이라고 한다. 이제 같은 의미라 전체적인 용어에서 봤을 때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정보혁명, 디지털 혁명, 인터넷 혁명은 과학기술이 빨리 발달했다. 컴퓨터 기술, 네트워크 기술, 통신 기술이 빨리 발달했다. 그 외에도 이제 이런 혁명이 점점 가속화되는 게 사용자들 개인들의 어떤 그런 습성, 그 욕구들이 많이 이제 변화가 생겼다. 예. 그 다음에 이런 기술 발달에 의해서 옛날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 즉 표준화된 그런 형태에서 요즘에는 기술이 있다 보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이다. 이게 뭡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은 즉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즉 나는 시장에서 파는 이런 유형의 표준화된 이런 제품 말고 나만의 어떤 제품을 이제 내가 뭐 식탁을 갖다 사고 싶은데 시장에 파는 그런 수치의 식탁은 나한테 맞지 않다. 우리 집에 나는 내가 가로 세로 길이 얼마 정도 되는 걸 나는 사고 싶다. 그걸 이제 해준다는 거죠. 자, 이런 정보혁명의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기술 혁신으로 이어진다. 해서 BPR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약자인데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 재설계라고 합니다. 요건 뒤에 가면 또 다시 나올 건데, 자, 기업이 운영하는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재설계, 다시 설계를 해준다. 그거거든요. 그거 하는데 주로 공헌을 하는 게 기술입니다. 즉 기술이 있으니까 이제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네. 인터넷 기술이 있으니까 웹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웹 가서 사람들이 제품을 구매를 할 수 있고, 네.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온라인상에서. 네. 인터넷 기술이라는 게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뭐 어떻게 됩니까? 저기 그냥 일반 가게, 매장 가서 제품 구매하고 해야 되죠. 옛날에 하는 방식 그대로. 네. 자, 그래서 조금 이제 있는 내용들 중에서 여기 대량 생산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 그 다음에 개인정보 욕구 변화, 이 뭐 두 가지 정도만 좀 보시면, 자, 대량 생산 옛날에 소위 말해서 공장에서 찍어낸다 이제 그런 표현을 썼죠. 예.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제 그 생산 라인에 가면 그 자동화된 생산 라인 가면 모든 제품을 만들기 위한 그 세팅을 딱 해놓습니다. 근데 제품 수치가 바뀌면 그 세팅을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게 상당히 이제 많은 이제 비용이 또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에 대한 시장 요구, 즉 고객들이 더 많은 자기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더 명확히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사회적 가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산업 사회의 대량 생산 체제로 이제 고객 개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기가 힘들다. 사람이 워낙 다양하니까. 옛날에 우리가 어떤 그 고객으로서 선택권이 없으면 그 시장에 파는 거 그냥 샀어야 됐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뭐 20세기 혁신적인 제품 중에 하나가 이제 라면입니다. 라면. 모든 나라에서 이제 어찌 보면 라면이라는 게 참 아주 그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뭐 여러분들 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라면을 몇 개를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여전히 이제 라면 수요가 높은데, 옛날에는 라면 하면 특정 브랜드 뭐 한두 개 정도 있었어요.
내가 이걸 좋아하든 싫든 간에 그냥 시장 가면 이 두 개뿐이 안 파니까 그냥 그 둘 중에 하나 사서 먹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한번 가보세요. 아주 종류가 많죠. 고객마다 요구하는 게 다 틀리다 보니까 기업이 그걸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다양한 제품 라인을 이제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그런 기술의 발전이 있었고,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을 지향을 한다. 즉 고객의 초점을 더 많이 둔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 취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 고객 취향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이제 뒤에 가면 나오는 게 이제 빅데이터, 데이터 분석해야 됩니다. 이 고객은 어떤 취향의 사람인지, 이를 제품에 반영하기 위해서 정보의 중요성을 대두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 온라인 기업의 사이트 가면 제품 평가, 뭐 리뷰 이런 것들 다 있죠. 그런 데이터들을 기업들은 다 보고 있고 분석을 통해서 이제 그 결과를 반영한 제품을 만든다는 거죠. 개인정보 욕구가 변화한다. 개인이 정보 추출해서 원하는 정보를 선택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된다. 개인은 더 많은 정보들을 이제 찾고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이제 많더라. 그 다음에 대중매체 획기적인 정보 제공으로는 이제 대중매체에서 주는 그런 정보들 있죠. 그것들 이제 고객들이 요즘 사용자들이 100% 이제 믿지도 않고 자기가 의심을 가지고 자기가 그 다양한 정보를 찾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그만큼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이 개인들, 여러분들, 뭐 저도 포함을 해서 이 개인들이 점점 더 이제 똑똑해지고 있는 그런 환경이죠. 자, 이러한 그 정보혁명과 정보 사회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런 디지털 경제라고 하는 게 그 용어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자, 그럼 이 디지털 경제에서는 우리가 디지털 경제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지털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 패러다임이라고 뭐 하죠. 디지털 경제는 디지털 패러다임 속에서 디지털 기술과 관련되어 나타내는 일련의 어떤 경제적 현상을 포괄하는 의미다 해서 디지털 패러다임 하면 이제 뭐 그전에 이제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도 있겠죠. 미국의 그 사회과학학자 이제 토마스 쿤이 그 패러다임을 이제 어떤 한 시대를 뭐 지배하는 사고와 인식의 체제로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회과학 말고 이제 자연과학에서는 이런 그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뉴턴의 어떤 역학론이나 창조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뭐 다인의 진화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자연과학에서 이제 어떤 대표적인 패러다임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러한 어떤 그 사고와 인식 체계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어떤 새로운 현상이나 사물을 이해하고 발견하고자 하는 이런 욕구들이 이제 생성되게 돼 있죠. 디지털 패러다임이라고 하면 디지털이 중심이 된다. 디지털이 중심이 된다. 디지털이 중심이 되는 어떤 전 세계적인 사고와 인식의 체계다.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 중심이 된다. 뭡니까?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죠. 디지털, 인터넷, 뭐 아니면 뭐 컴퓨터, 여러분들 요즘 쓰고 있는 뭐 그런 기술들입니다. 그게 중심이 된다는 거죠. 자, 거기서 디지털 경제는 그래서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웹을 가냐? 웹은 뭡니까? 웹은 인터넷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웹 서비스. 예? 웹 가면 뭐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웹에 가면 실체는 없지만 뭐 우리가 이제 손으로 만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실체는 없지만 그냥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게 어떤 제품에 대한 뭐 설명 아니면 뭐 어떤 책을 본다, 책에 대한 설명 그 전부 다 디지털화 되어 있는 형태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뭐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거죠. 소위 말해서 그 파일이 이제 0과 1로 된 비트, 뭐 바이트 뭐 그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런 신호입니다. 예. 여러분들 뭐 아마존에 가서 아니면 네이버 쇼핑 가서 제품을 샀다. 그럼 내가 실제 물리적 제품을 사는 거 아니죠. 그 제품에 대한 설명, 즉 제품에 대한 그 정보만 사는 거죠. 그럼 그 정보를 판 회사는 실제 그 제품을 가지고 있는 공급자들하고 연락을 통해서 그 제품을 공급자가 이제 배송을 해주는 그런 이제 환경이죠.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뭐 제품을 얻고 제품을 구매한다. 전부 다 정보입니다. 정보에 대해서만 사는 겁니다. 자, 이러한 디지털 경제를 지식 경제라 하고, 즉 지식 경제, 경제의 부와 가치 창출이 인간 어떤 두뇌에서 이루어진다. 예? 그 다음에 이런 디지털 경제를 우리가 attention economic이라고 합니다. attention economic. 자, 노벨 경제학자 그 수상자인 그 허버트 사이먼이 이제 attention economy를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뭐냐? 이게 뭐냐? 정보의 풍부함은 정보가 소비하는 무언가의 희소성을 의미하게 된다. 정보가 소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호한 게 아니라 명확합니다. 즉 정보를 받는 사람의 관심, 이게 attention이라죠. 우리가 attention 하면 이제 주목, 이제 그런 말이. 정보를 받는 사람의 관심을 소비하는 것이다. 자, 단적인 예가 뭡니까? 유튜브, 블로그. 유튜브에 내가 취미가 있어가지고 종이 공작 취미가 있어 종이 공작 하는 거 갖다가 이제 녹화를 해서 올려놨다. 예? 예?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즉 그 정보를 만든 사람은 자기는 뭡니까? 관심 받고 싶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컨텐츠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받으면 누구는 뭐 구독자가 100만이니 200만 명이니 뭐 그 사이에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죠. 또 수익이 창출되고. 그래서 어텐션 이코노미는 정보는 정보를 받는 사람의 관심을 소비하는 것이다. 예? 따라서 정보의 풍부함은 관심의 희소성을 만들어내고 한정된 관심을 소비하려는 지나치게 많은 정보들에 대해서 관심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고 허버트 사이먼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는 이런 어텐션 이코노미에 어떤 기반을 두고 있더라. 자, 이러한 디지털 경제의 특징들이 무엇이 있냐? 먼저 지식, 디지털화, 여기 지식, 디지털화. 그 다음에 가상화, 분자화, 예? 통합 네트워크화, 비중계화. 그 다음 또 더 있습니다. 융합화와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 또 나아가서 고객 중심 즉시성. 예. 그 다음에 글로벌화와 이중 충돌. 총 12가지의 어떤 특징들이 있더라. 이걸 이제 하나하나를 조금씩 간단히 보시면 디지털 경제, 정보 경제라고 합니다. 예. 디지털 경제에서는 유형, 손에 만질 수 있는 그러한 자산보다 지식과 같은 무형의 자산이 중시된다. 뭡니까? 아마존 전 세계에서 뭐 아주 제프 베조스 제일 부자입니다. 아마존의 기업 가치는 80% 이상의 무형 자산이죠. 아마존 뭡니까? 거기서 뭐 다양한 물건 제품들을 판매하는 기업이 아니고 그 제품과 물건에 관련된 정보를 판매하는 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마존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예? 온라인 북스토어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유형의 책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교보문고나 큰 대형 서점이죠. 그렇게 대형 서점 형태로 된 게 아니라 책 정보를 알려주는 무형의 자산으로 온라인상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예? 책에 대한 정보,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실제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대형 서점처럼 하기에는 뉴욕이라고 하는 그 대도시에 뭡니까?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큰 공간을 마련할 수 없으니까 그럼 내가 굳이 책을 서점에 한 권 한 권 다 전시해 둘 필요가 있냐? 책 정보만 온라인에 올려놓고 그걸 구매를 하는 사람들한테 그 책을 가지고 있는 공급자들로 하여금 공급을 해줄 수 있게 책의 시스템만 잘 갖추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맞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중간에서 수수료를 좀 챙겨 넣겠다. 그게 이제 엄청나게 이제 책에서 다양한 제품으로 이제 확장이 되었고, 좀 더 확장이 되어서 이제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뭐 GE 등 이런 기업들 디지털 기업의 중심으로 이제 부를 축적하고 그걸 이제 재분배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 아마존, 구글, 애플 이런 회사들 있죠. 이 회사들
90년대 중반, 후반때 소위 말하는 이제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닷컴 붐이 이루었을 때 그때 아이디어가 나와서 만들어졌던 기업들이 거의 뭐 95%, 99% 이상 다 망했는데 다 살아남은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 있고. 그래서 디지털 경제는 그 유형보다는 무형의 자산, 지식을 중심으로 한다. 그다음 디지털화라는 말 자체가 그 자산의 그 특징이 유형이 아니라 무형이다 그 말입니다. 디지털화 되어 있다. 즉 모든 콘텐츠가 디지털 형태로 변환되어 있다. 책이나 음악이나 사진, 비디오 다 디지털 콘텐츠다. 책, 전자책, 음악, 음원 뭐 옛날처럼 카세트 테이프, 뭐 CD 듣는 게 아니라 음원 형태, 사진, 비디오, 사진 뭐 여기 뭐냐 옛날처럼 뭐 사진 필름 넣어서 뽑고 하는 게 아니라 즉 전부 다 파일로 되어 있죠. 디지털 카메라에서 파일. 그 사진 비디오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마찬가지고 그 데이터의 형태가 이제 디지털로 되어 있다 이제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자 이런 것들이 인터넷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물류 비용 없이 바로 거래가 된다. 여러분들 편지 보낼 때 편지 적어가지고 우체국 가서 우표 붙여서 보내죠. 물류 비용입니다. 근데 이메일 보내면 그 비용 없죠. 인터넷만 있으면 이메일 바로 보내면 됩니다. 내가 내 친구 100명한테 편지 보낸다. 우체국 가면 우표 100장을 붙여야 되는데 인터넷으로 이메일로 보내면 주소만 쳐넣어가지고 한번 버튼 누르면 다 갑니다. 다 데이터의 형태가 컨텐츠가 다 디지털화 되어 있다. 가상화다. 자, 실제적 사물을 가상 세계에 만나게 하는 것을 이제 가상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가상 기업, 뭐 가상 커뮤니티, 가상 오피스 뭐 이런 용어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고 실제 그 현실 세계에는 없지만 사이버 공간상에 있다, 이제 인터넷 공간상에 있다 이제 그런 형태고 특히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뒤에 가면 이제 뭐 상세히 이야기를 할 건데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과 이제 더불어서 이제 컴퓨터의 가상화가 이제 좀 더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걸 통해서 비용 절감 효과가 이제 일어났죠.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제 3주차 정도 강의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자화되었다. 이제 조직 구성원이나 운영 방식이 역동적 구조로 재구성되었다. 분자화, 조그맣게 이제 나눠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조그만 단위로 이제 나눠졌다는 말은 뭡니까? 즉 유연하게 움직이죠.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이제 더 좋아진 거죠. 우리가 이제 엄청나게 큰 그 컨테이너 트럭을 코너를 한 번에 돌 수 없습니다. 대신 소형차는 한 번에 돌 수 있죠. 작게 나눠져서 유연성과 적응 능력이 커졌다는 거죠. 통합화, 네트워크화는 이제 인터넷 발달로 하나의 이제 표준을 만드는데 이런 표준이 인터넷에 쓰이는 이제 표준이 있고 그 표준도 뒤에 가면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이제 정보와 지식의 어떤 상호 연결, 통합이 가능해졌다. 뒤에 가면 뭐 우리가 이제 메트칼프의 법칙, 뭐 메트칼프라는 사람이 만든 법칙입니다. 이런 통합된 환경에서 지식과 정보를 이제 네트워크 외부성에 따라서 이제 공유하고 활용할수록 이제 가치가 배가 되는 특성을 보인다 해서 이게 통합 네트워크의 효과입니다. 즉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외부성 이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이제 사용하게 된다 그런 의미인데 그게 따라서 정보가 공유되니까 즉 공유될 수 있는 주요한 기술이 네트워크화 된다는 거죠. 서로 네트워크가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점점 덩치가 커진다. 그렇게 지금 된 게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지금 그렇게 형성이 된 네트워크이죠. 자, 비중계야, disintermediation. intermediation 하면 여기 요만큼 중개자입니다. 중개자. 즉 사람이 하던 역할이 없어지고 새로운 형태로 바뀌었다는 거죠. 소비자와 생산을 연결해주는 그 중개자죠. 중개자가 중간에서 연결해주고 이제 자기 어떤 서비스 수수료를 이제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 이제 있는 중개자 역할 그 부동산 중개 서비스 있죠. 우리 공인 중개사 그 분들께서 뭐 집을 찾는 사람, 집을 팔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제 매치를 시켜가지고 이제 중개를 하고 이제 공인 중개사 이제 수수료를 이제 0.04% 이제 받죠. 자, 그런 어떤 중개자 역할이 점점 더 이제 줄어들고 여러분들이 인터넷 네트워크 상에서 이제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뭐 다방 뭐 이런 것도 있고, 자동차 산다 뭐 직카 이런 데서도 바로 받을 수도 있고, 여행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사들이 많이 없어졌죠. 여러분들 온라인 여행사에서 온라인 사이트에 가서 이제 비행기표 예약하고 호텔 다 예약하죠. 옛날에 이제
여행사에서 예약하고 이제 여행 그 중개하시는 분한테 이제 수수료 주고 이제 그런 환경에서 비중개화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융합화는 이제 뭐 이렇게 저기 합친다는 거죠. 디지털 컨버전스 해가지고 이제 이 스마트 TV나 스마트폰을 이제 융합기기라고 합니다. 뭐 융합되냐? 스마트폰 전화기, 카메라, 옛날 같으면 이제 MP3 플레이어 음악 듣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DMB, TV 시청, 인터넷. 예? 그 다음 뭐 심지어 뭐 계산기, 예, 뭐 이런 것들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융합 기술이죠. 옛날에 카메라 따로 있고 전화기 따로 있고 뭐 저기 음악 듣는 거 다 따로 있었는데 요즘 다 합쳐 있는 거죠. 융합화되고 있다. 그 안에서 이제 이제 사용되는 그 정보가 이제 디지털화된 정보고. 사물 인터넷에서 여러분들 뭐 IoT 많이 하죠. 즉 사물을 통신 기기화 시킨다. 이제 그런 개념이고 이것도 사물과 인터넷 기술 이것들이 이제 융합화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가지고 자동차 시동도 스마트폰에서 걸 수 있고 밖에서 이제 집 밖에서 에어컨도 켤 수 있고 세탁기도 돌릴 수 있고 청소기도 돌릴 수 있고 네. 청소기, 세탁기 이런 것들이 통신 기기화 되어 있는 사물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즉 융합 A와 B와 C와 D가 서로 이제 합쳐져 있는 형태. 혁신해서 디지털 경제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을 지향하는 소비자 이거는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고객 중심도 유사한 맥락에서 앞에서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다품종 다품종 소량 이제 소품종 대량 생산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고 그게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게 컴퓨터 기술, 네트워크 기술이었고 그 다음에 즉시성은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조해서 시장에 먼저 진입하는 개인이나 기업만이 생존을 한다. 이 dog ear 해서 이제 개의 인간과 개의 어떤 평균 수명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하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있는데 인간과 개의 평균 수명에 이제 비교해서 이제 뭐냐면 이제 IT라고 하는 그 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업계의 그 1년이 오프라인 업계의 이제 7년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 사람의 평균 수명, 개의 평균 수명 뭐 10년, 15년인데 개의 1년은 사람의 이제 그 뭡니까 6, 7년하고 이제 같아 이제 그런 말이죠. 이제. 요즘은 이제 인간 수명이 점점 길어져 가지고 근데 IT 업계의 1년은 그만큼 이제 IT 업계는 그만큼 이제 그 어떤 제품이 나오면 제품 그 수명 주기가 짧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즉시성은 이제 새로운 것들 탁탁탁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된다. 예. 네, 글로벌화 예, 보세요. 인터넷 아마존이 전 세계 제품 판매합니다. 배송해주고 즉 공간, 국경, 지역, 시간 초월하죠.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제품 구매할 수도 있고 한국에서 미국에서 파는 제품 해외 배송 다 되죠. 할 수 있고 그 다음 민족, 문화, 언어 다 구분이 된다. 전 세계가 이제 하나 됐다는 거죠. 옛날에 이제 우리 그 전자상거래에서 글로벌화 뭐 1.0, 2.0, 2.0, 3.0 이렇게 있거든요. 표현을 글로벌화 1.0에서는 지구가 소위 말해서 이만큼 크다가 2.0 하면 좀 작아지고 3.0 하면 조금 작아집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하냐? 전 세계가 어찌 보면 일일 생활권 뭐 그런 형태로 이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제 거기에 공헌을 한 것들이 뭐 운송수단, 교통수단 발달, 정보기술의 발달. 여러분들 뭐 저기 해외에 있는 친구하고 이야기하고 싶다, 만나고 싶다. 예? 비행기 타고 갈 필요 없습니다. 뭐 스카이프나 이런 기술 사용해서 바로 이제 얼굴 보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이러한 좋은 점들도 있지만 이슈 충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특징들도 있더라. 뭐냐? 다양한 사회 계층에 속한 시민들의 참여와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회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서로 간의 생각이 틀리고 그에 대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견 제시하고 논쟁하고 우리 이래가지고 온라인 상에서 서로 뭐 저기 비방하는 글도 그에 대한 또 댓글 달고 뭐 이런 뭐 이상한 것도 많이 있죠. 예? 그에 대해서 고소고발도 막 생겨나게 되고 이거는 근데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표출해 나가는 이제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더 이제 뭐 개인 프라이버시나 뭐 이런 좀 비윤리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그 정보 인터넷과 정보화 사회에서 우리가 앞으로 좀 돌아가서 이제 농업혁명, 농업시대, 산업혁명, 그다음 이어서 이제 정보 기반의 컴퓨터, 인터넷, 네트워크 기반의 이제 정보혁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자, 이런 인터넷 사회, 정보 사회 이런 시대를 이제 우리가 이제 디지털 경제라고 하고, 이제 거기에서 디지털 패러다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다음에 뒷부분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이제 디지털 경제의 특징, 12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그 인터넷과 정보 사회 두 번째로 앞에서 잠시 언급한 디지털 경제를 좀 더 이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어떤 법칙들 해서, 이게 이제 세 가지가 이제 메트칼프의 법칙과 이제 무어의 법칙, 그 다음에 이제 길드의 법칙,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고, 정보 경제. 자, 정보 경제 또 나오는데, 정보 경제 앞에서 나온, 여기도 돌아갈게요. 여기 디지털 경제.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용어가 틀릴 뿐이지. 예. 이런 정보 경제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